궁금하시면요, 술회기 찾아보세요. 성격 더럽다, 욕 많이 한다, 빡시다, 갑자기 뭐 묻는다, 화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만 시간 내어서 제 카페나 홈피나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전화 받을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다양한 학원들이 많아요. 다양한 토익 학원들도 있고, 그 토익을 비롯한 다양한 영어 과목이나 타 언어 과목을 가지고 있는 종합 영어 학원도 있고, 종합 어학 학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을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토익이 가장 보편한 이제 과목이기도 하고, 아무튼 토익 강사를 고르거나 토익 수업을 고를 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내가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 혹은 내가 영어를 조금 그동안 많이 멀리 해왔다, 뭐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짧게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영어를 멀리 했다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나 그래도 수능 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선생님에게 초반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인드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다, 그 정도도 상관없어요. 어느 반이건 기초반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초를 쌓아가세요.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절대로 영문법과는 저는 비추합니다. 영문법은 적혀져 있는 문장을 내가 우리 국어처럼 해석을 해서 수능과 같은 어휘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 컨셉에 좋아요. 일종의 탭스 시험도 마찬가지고 영문법은 안 됩니다. 토익 기초반은 어떤 반이든 상관없습니다. 영문법 반은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기초반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토익을 700을 혹은 그 이상을 750을 중급 정도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초반을 거쳐간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중급반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서 학생들의 데이터와 점수를 뽑아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초반은 그 어떤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기초반, 중급반, 실전반 다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중급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아마 기초반은 타이트하게 잡아줄 겁니다. 이게 저와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700, 750점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반부터 가장 토익에 맞는 기초 토익 문법과 문형과 구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쳐 드려요. 그 어떤 내가 900점을 넘기더라도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법. 또한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중급반에서 이 정도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카더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놓으면 아마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들어가면은 아마 기초반이나 중급반이나 오버랩을 시켜서 기초반 들어서 조금 아는 거 반, 중급반 들어서 요거 조금 더 알아야겠다 반 정도가 이렇게 묶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은 느낄 수 있으나 중급반을 들었지만은 마치 기초반을 또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중급반 가는지, 그러니까 학원 가서 상담할 때 중급반 어떤 거 공부하나요? 교재 있나요? 교재비 얼마인가요? 스터디 있나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중급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스크에서 그분의 교재라든가 쓰시는 유인물의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보이는 샘플이나 교재들은, 교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픽스되어 있지만 유인물은 더 예쁘게 만들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꾸며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주는 편이에요. 뭐 그렇게 보여져서 학생이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반 가겠다, 이 선생님 가겠다, 그 정도의 정보력이 있다면 상담을 받기 전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수업인가 쳐보고, 그게 제일 정확하죠. 학원에서는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 때나 코로나 아닐 때나 코로나 이전이나 판이 마감돼 버리잖아요. 저희들은 보통 방학 때 한 2, 3주 정도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은 6월 중순경에 한 반씩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학원에서는 마감되지 않고 아직까지 여석이 있는 자리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상담을 데스크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가 남아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선생님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아예 그냥 한 학기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이 수업을 알아보는 거죠. 정보력이 늦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거는 수업이 재밌느냐? 예전에는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강사는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 초창기 때 10년 11년 전에 이 학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강의 방식으로 가는 선생님, 이게 각자 스타일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쌤이 재밌어요, 어떤 선생님이 페어를 잘해주세요, 토익은요 시험장 갈 때는 혼자 갑니다. 내가 이 한 문제를 모를 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시험장에서 낚이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쉬운 과정을, 그러니까 왜 알바처럼 개꿀 알바, 완전 핵꿀 이런 것들을 추구해버린다면은 그냥 학원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판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점수가 보장될 수 있다? 그 말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점으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그 과정을 여실 없이 진짜 이게 토익이라고 보여주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도 강의를 해요. 자, 네가 목표 점수가 몇 점이야? 그래서 뭐 기초반을 듣고 이렇게 해. 자, 그런데 너 700점 맞으면 되지. 오케이, 넌 700점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너 시험장 가서 한 170번, 175번까지만 풀어.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학생이 받는 점수들은 생각을 해. 20에서 30문제를 찍었어. RC는요, 학위 5점당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점수 넘어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RC 점수는 300 안 넘어요. 225점, 215점, 195점, 175점 이렇게 20점 단위로 떨어지는 그 구간에 딱 걸릴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이 정도만 해. 그래서 될 거야. 왜 수업은 따라가요? 그 선생님이 주는 문제집은 따라가요. 재밌죠? 실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팔리는 문제집들은 아주 오래전 문제 가져와서 난이도도 20에서 25% 낮춰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도 팔아야 되니까 문제집 어렵게 맞춰놓으면 문제집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시험이 아니라 문제집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머리를 써서 그 수업을 재밌게 하도록 카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 광고하는 선생이 나오는 것이고, 그 선생이 성적을 담보로 한다? 절대로 인스타 보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않죠. 중간중간에 예물을 들어서 이렇게 나왔었다, 2주 전에 이렇게 나왔었다, 이런 탄력적인 수업은 당연히 없죠.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럼 문제를 또 줘요. 쉬운 문제를 줘야 할 수 있어. 들어갔어. 뭔지를 몰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원은 여석을 채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면은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 근데 발 빠른 사람들은 예약을 해놔. 그럼 남는 자리 가야지. 나 창가 자리 가고 싶어. 포항에 갔어, 물회집 가서 창가 자리 가고 싶어. 없어. 그러면은 나는 남아있는 자리에 가서 그냥 혹시나 주는 서비스 콜라 한 잔 먹고 나는 여전히 창가 쪽 자리는 못 보는 겁니다. 나는 못 봐. 멀리서 봐야 돼. 그래도 나는 포항에서 물회 먹었잖아, 괜찮은 곳에서 라고 해서 사진만 나는 거기 담는 거예요. 남이 찍어놓은 사진. 그게 인스타 토이라는 겁니다. 잘생긴 선생님, 착한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저같이 싸나운 선생님, 저 검색해보세요. 되게 싸납다 그래요. 왜 싸나울까요? 손님인데. 근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요, 교육기관입니다. 뭔가가 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틀이 없으면은 이것은 정말 지나가다가 휴게소, 요즘 휴게소도 그렇진 않아요.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또 언제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경쟁이에요. 그런데 휴게소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과 간식과 허기를 채우고 손과 그리고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이죠. 학원은요, 배우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시험 치는 것까지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절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절도가 내 몸에 배어있으면 시험장 갔었을 때 나는 200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난 이 문제 하나 정도는 용감하게 포기하자가 돼야 되는데, 야, 너는 이쪽 뒤쪽으로는 풀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를 할 수 없지만은 그 인생에 지나가는 토익은 제대로 설계를 해주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가 미리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은 이 문제 틀려, 하지만 다음에 이 문제와 유사한 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누구를 디스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저 새끼 누구야? 팔에 문신은 뭐야? 갑자기 모자 쓰고 민소매 입고 뭐야? 라고 생각이 들죠? 확인해 보세요. 그냥 검색해 봐요. 단 누구든지 다 서로 적성에 맞는 선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토익의 적성에 맞춰야지 내 입맛에 맞추면 안 됩니다. 때로는 먹기 싫은 음식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내가 이 취업을 해서 독학을 할 수 있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공부. 그냥 나 토익 공부 한 2달 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성적 나온다 그러더라. 그러는데 그 선생이 내 성적은 담보는 못한대. 그냥 이렇게만 해보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내 머리가 나쁜가 봐.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 이렇게 나누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만남이고 대화고 그냥 소모임이죠.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누굴까라고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대구에 저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 교류하는 서울의 선생님들도 저희들 소위 말하는 조직원들도 있지만 그건 고려할 수는 없고, 이 대구에 꽤나 쓸만한, 정말 내가 빡시게 이빨 꽉 깨물고 왔었을 때 성적 올려줄 수 있는 실력자는 대구 시내에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한두 명은요. 내 실력이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광고와 홍보와 뭐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부채로 그것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강사가 물이 오르려면은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학생이 100명이 있다가 10명이 되어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뭐가 부족한가를 강사가 깨달으면서 저도 성장하거든요. 저도 19년 동안. 그런데 짧은 나의 강사 경력을 이렇게 조금 덮어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강사들이에요. 저희들도 교육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교육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비즈니스에는 맞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취업을 조금 더 늦게 하게 되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의 그 기회 비용을 너무 크게 낭비하고 버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요 술회기 찾아보세요. 성격 더럽다, 욕 많이 한다, 깝시다, 갑자기 뭐 묻는다, 화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만 시간 내어서 제 카페나 홈피나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전화 받을게요. 자, 우리 토익커들 여러분들의 취업과 편입 그리고 이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혜기가 다음 또 소식, 다음 좋은 소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LC 이야기, 파세 얘기까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